김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 있는 분입니다. 더스크린 박혜연 편집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아무래도 영화계 최대 화제가 됐던 뉴스는 골든글로브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 배우. 네. 골든글로브에서 나무 주연상이었으면 참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주연상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래도 한국 남성 배우 최초로 한국 배우를 통틀어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연기상을 받은 배우로는 이제 오영수 배우가 최초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제 깐부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오영수 배우를 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오영수 배우가 최근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건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이지만 워낙 연극계 그리고 뭐 TV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뭐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같은 작품에서도 노승으로 또 출연을 해서 굉장히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을 남겼던 정말 명배우예요. 근데 이 오영수 배우가 이번에 이제 나무조연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몇 가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정말 축하해줘야 될 만한 이유도 되게 여러 개가 있고요. 좀 아쉬운 내용도 조금 있긴 있어요. 더 상을 못 받은 거요? 일단 올해의 나무조연상 후보들이 굉장히 쟁쟁했다는 거. 오영수 배우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까지 골든글로브 굉장히 여러 번 도전했던 그 미국 할리우드 안에서도 굉장히 이름난 연기 잘한다고 소문난 배우들을 제치고 오영수 배우가 상을 탔다라는 게 굉장히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오영수 배우가 사실은 이때 이제 당연히 수상 소감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연락을 많이 언론에서 했는데 처음엔 되게 단칼에 거절하셨었어요. 다음 날 무대에 올라야 해서 지금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이트 배역인가 저 연극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맞아요.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극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배우들한테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난 연극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셨다가 이제 어쨌든 이 작품을 만든 제작사 넷플릭스 통해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 저는 이 말이 참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이제 세계 속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의 세계다라고 얘기하신 거 이것도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이 내용이 전 세계에 이렇게 타전이 되면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를 잘 몰랐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 요즘에 계속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는데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문화 강국이 돼가고 있다. 과거에 일본 거를 우리가 보고 모방하고 따라하고 일본 거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일본은 한참 저 뒤에서 마치 이렇게 폐쇄된 국가처럼 자기 문화를 고수하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또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개방성이라는 게 어디서 생겨났을까? 이런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 좀 뿌듯함을 가져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도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 인지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다고 보셔도 좋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아시아 문화를 좀 이끌어오던 뭐 일본이나 중국과는 좀 다르게 일본이 나아가지 못한 그런 어떤 굉장히 개방성들을 가지고 있고 중국 문화도 굉장히 위협적인 경쟁 상대지만 약간 검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예술은 그야말로 자생적으로 꽃피울 때 가장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지 않나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영수 배우님의 이 그 수상을 너무너무 축하하지만 아주 아쉬운 점이 있긴 있어요. 뭐요? 왜 하필이면 올해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무슨 얘기예요? 사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작년부터 굉장히 좀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맞아요. 내부적으로 뭐 비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좀 폐쇄적이다. 아시아나 그 비주류 문화에 대해서 너무 좀 배타적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골든글로브가요. 그 주요 영화인과 영화사들이 모두 다
이렇게 문제가 많다면 우리 골든글로브에 배우와 작품 보내지 않을래? 라고 보이콧을 했어요. 아, 무슨 얘기 하시는지 네. 하실지가 느껴졌는데요. 이 제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잘 못 받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정말 사람들 같이 박수 받고 축하 받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없었던 건 좀 아쉬워요. 솔직히. 네. 오영수 배우 수상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예,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외에선 어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일단 해외에서는 오영수 배우가 골든글로브에 정말 미신을 세워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올해 그 어떤 것도 그리 매력적이거나 아름답지 않았는데 오영수 배우의 수상이 골든글로브에서 가장 역사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냈다. 역사를 만들었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체면치레를 골든글로브가 오영수 배우 덕분에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저희 6326님께서요. 문화강국은 현실인데 정치 특히 올해 대선에서는 별론데요. 지구 사람들한테 창피합니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도 있었기 때문에 문화강국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보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모습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신다면 정치도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그럼요.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6316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너무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긴 한데요. 예. 이번 주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뮤지컬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요. 이렇게 예. 사랑이 좀 음악을 타고 오게 되어 있잖아요. 아주 전설적인 뮤지컬 영화인데 참 독특하게도 무려 60년의 시간을 가운데 두고 예. 두 편의 작품이 만들어졌던 이 두 작품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골든글로브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이 1월 12일 날 개봉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요. 마침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부분에서 작품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 그 작품 되게 유명하잖아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번에 2012년에 개봉한 영화의 감독님 이름 들으시면서 놀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아니 뭐 이티 영화 감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티, 조스, 네, 뭐 최근에 레디 플레이어 원까지 뭐 다양한 작품이 있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생애 처음으로 뮤지컬에 도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네. 사실 뮤지컬 영화가 정말 어렵거든요. 스토리텔링도 해야 되고 비주얼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춤추고 노래하고 거기에 감정 섞인 연기까지 모두 다 해내야 되는 거라 사실은 뮤지컬 영화는 좀 만드는 감독들이 계속 만들어요. 예, 그렇죠. 일종의 전문 분야처럼. 그리고 또 자기네 팀 같은 걸 데리고 다니잖아요. 있죠. 그런 팀하고 호흡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이번 작품이 일종의 본인에게도 영화 감독으로서 어떤 좀 꿈을 이룬 작품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작품이 브로드웨이에서 1957년에 초연이 됐는데 그 초연 무대를 보고 완벽하게 이 스토리텔링의 사랑에 빠졌었고 당신 어떤 뮤지컬 제일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면 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이 버킷리스트 그렇죠. 로망을 꼭 실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될 만한 거장이 됐으니까 뭐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한 거 아닐까. 본인의 꿈을 본인이 이루어서 아마 이제 그런 얘기하잖아요. 성공한 덕후다 이런 얘기하는데 성공한 덕후 제일 좋은 말이네요. 맞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뮤지컬 영화로서는 이번엔 성공한 덕후가 되셨더라고요. 지금 영화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워낙 유명한 뮤지컬이기는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지만 딱 기본 줄거리는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로미오 그건 너무 익숙한 주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는 안 될 일종의 원수 가문의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그 사랑 이후에 벌어지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잖아요. 근데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이 배경을 그대로 뉴욕으로 가지고 옵니다. 1940년대의 뉴욕인데요. 그러니까 한쪽에 이제 A라는 그 샤크파와 제트파라는 두 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한쪽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이민 온 이민 가족들, 이민자들의
또 물이고 한쪽은 소위 이제 그때 또 마침 이민 온 이탈리아 이민계의 물이에요. 아, 유럽파와 그렇죠. 중남미파 그렇죠. 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각자 자신의 이제 할렘에서 자신의 영역들을 꾸려가는데 네. 결국 세력이 커지고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죠. 예. 그런데 딱 마침 그 사이에 각 파의 아들과 딸이 여동생과 남동생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두 사람이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또 그 사이에 오해가 벌어지고 하면서 이 젊은 청춘 남녀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입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는 보기 어려운 구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거에 뭐랄까 아쉬움과 안타까운 비애 뭐 이런 걸 느낄까요? 사실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자꾸 빠져드는 게 빠져들죠. 뭘까? 원래 멜로는 어떤 멜로가 가장 훌륭한 멜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장애물이 가장 아름다운 멜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장애물이? 네네. 그러니까 정말 왜 말리면 말릴수록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잖아요. 아. 네. 뭐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그의 여름 그리고 우리는인가요? 그건 그렇게 뭐 장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도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러시는데. 그때 거기는 이제 약간 옛 추억과 시간이라는 장애물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뭐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를 굉장히 사회에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서로 미워하는 집단, 그 집단을 벗어나서 둘만의 사랑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춘 남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네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 적이 누구니? 라고 다시 물어보는 작품이 바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였던 거죠. 61년도에 이 작품이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었는데 그때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 그때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남자 주인공이 딱 보면 얼굴을 아시는 분일 거예요. 안셀 엘고트라는 이 배우도 좀 라이징 스타인데 베이비 드라이버라는 작품에서 굉장히 좀 눈도장을 잘 찍은 배우예요. 그런데 1961년작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여자 주인공이 바로 나탈리 우드입니다. 아, 이게 말이 필요 없는 배우인데요. 네, 탄성이 이렇게 나오실 정도로 정말 나탈리 우드의 매력으로 그 작품을 끌어가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웠고요. 게다가 뭐 이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34회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을 비롯해서 트로피를 10개를 가져갔어요. 거의 싹쓸이 했다고 해도 싹쓸이죠. 뭐 원작 뮤지컬이 너무 쟁쟁하니까요. 뭐 제롬 로빈슨이 안무했고요. 아서 로렌츠가 극작 썼고요. 레너드 번스타인의 작곡. 옛날에 이제 우리 극장에 가서 영화 보던 시절에는 그거 있잖아요. 처음에 딱 가면 이렇게 아카데미 상이 이렇게 뿅 돌아가면서 그 몇 개 있는지 세잖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10개가 그냥 이렇게 보였다는 거잖아요.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이제 전설이었던 작품이었고 워낙 뮤지컬이 유명하니까 이 작품을 거의 그대로 영화로 옮겨서도 당연히 흥행했던 작품이에요. 이번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작 이야기를 크게 건드린 건 아닌데 조금 바꿔서 남자 주인공이 조금 얼굴을 아는 배우이고 그 이외의 배우들은 정말 1년 넘게 오디션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배우들을 골랐어요. 아, 그래서 여주가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굉장히 낯선 얼굴이시잖아요. 이번 영화가 첫 데뷔작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치르는 셈인 거죠.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뿐만 아니라 제작진이 거의 1년 넘게 과거의 그 영화와는 정말 다른 느낌의, 그러면서도 그 시대를 아주 정말 충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을 찾아서 정말 오디션 전쟁을 벌였다고 하고요. 그 결과 꼽힌 배우들이니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 이게 남주 여주도 약간 좀 한쪽은 이탈리아 쪽, 맞아요. 유럽 쪽에 같고 한쪽은 푸에르토리코 약간 그 느낌이 그 살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쓴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전 제일 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게 어떻게 연기력하고 뭐 물론 요즘 뮤지컬 하는 배우들도 국내에서 많이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렇죠. 이
음악까지 잘하는 거 어렵잖아요. 춤도 잘 춰야 돼요. 아, 그럼요. 이거 어떻게 다 해요? 이번에는 원석들을 골라서요. 캐스팅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들을 또 데리고 세공하는 과정을 엄청나게 거쳤다고 합니다. 피나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는 전 피나는 훈련이었다고 해요. 노래하고 춤추고 감정 연기까지 아예 처음부터 만들다시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작품 굉장히 좀 연기랑 노래 그거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하면 딱 떠오르는 주제곡은 이제 투나잇이라는 노래거든요. 이게 그 소위 말해 발코니송. 이렇게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발코니에서 있듯이 안타깝게 이렇게 막 보면서 서로 간에 이 두 주인공이 서로에게 애틋한 마음을 막 드러내는 그 감동적인 듀엣곡이거든요. 이 노래를 당연히 이제 배우들이 직접 소화하면서 감정을 또 담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다 노래하는 거죠, 그 배우가? 그럼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OST가 벌써부터 되게 화제예요. 옛날의 OST랑 지금 OST랑 또 새롭게 뮤지컬 버전이랑 영어 버전 다르게 들으시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저는 뭐 맘마미아 뭐 이런 거 나올 때 배우가 진짜로 노래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을 좀 했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라이브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을 하면서 그걸 그냥 찍어서 영화로 내보내는 라이브 버전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 노래를 불러서 내놓는 경우도 있죠. 이번 거는 후자이기는 한데 그래도 배우들이 직접 불렀다는 거는 정말 저는 부담감이 정말 컸을 것 같아요. 젊은 배우들이. 왜 빙의 돼서 박 편집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잘 살펴보시면 라이브를 했다 이렇게 막 자랑하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카메라 막 돌아갈 때 배우가 그 자리에서 노래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또 약간 한 단계 더 고난도의 뮤지컬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기술적으로도 해결할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크죠.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전 61년 작품하고 또 이번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을까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캐릭터 하나를 예전과는 이제 다른 젠더 스위치를 해서 집어넣은 캐릭터들도 있고요. 그 이외에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크게 변화한 건 프로덕션 디자인인 것 같아요. 세트나 촬영 같은 것들. 예전에는 조금 더 세트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시대의 뉴욕을 정말 찾아가지고 로케이션을 해서 시대를 살려낸 그 로케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61년에 개봉했던 영화를 다시 굳이 2022년에 개봉하겠다. 또 그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할 만한 뭔가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클래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이거 되게 옛날 얘기 같은데 왜 또 다시 만들어지는가. 그러니까 사랑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요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랑이 좀 가볍고 쉽죠.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런 것들도 약간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일인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이렇게 분열과 증오가 커져 있는 세상 안에서 사랑은 언제나 이야기할 만한 주제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네요. 사랑은 항상 그 이상하게 묘하게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왜 사랑하는 얘기를 들으면 자꾸 눈물이 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있죠. 왜 내 사랑이 아니라 남의 사랑에 그런 느낌을 받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좋은 되더라고요.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사랑 이야기를 맞아요. 통해서. 그 퍼포먼스에 집중해서 보시면 꼭 공연장 온 것 같거든요. 극장 가서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좀 노래를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이 영화 더 스크린 박혜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노래들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히트 넘버죠. 투나잇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청취자분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The only thing I'll see forever, in my eyes, in my words, and in everything I do, nothing else but you ever.
And there's nothing for me but Maria. Every sight that I see is Maria.